200만 명, 분노의 질주 더 얼터메이트의 국내 흥행 스코어입니다. 극장가에서 아주 오래간만에 흥행 질주를 기록하고 있죠. 코로나로 개봉 자체가 사실상 줄줄이 연기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영화들이 드디어 돌아오고 있는 걸까요? 디즈니하고 마블의 합작 영화죠. 기대작 블랙 위도우만 해도요, 3차례 정도 개봉이 연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손꼽아 기다리는 관객들이나 이 영화의 주연 배우인 스칼렛 요한슨 역시도 내 영화가 언제 개봉하나 싶었을 겁니다. 하드웨어만 있습니다. 극장가에. 무슨 얘기냐면 스크린만 있고 의자는 있는데 소프트웨어, 극장에서 틀 영화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관객도 없었죠. 그러니까 결국 영화 산업, 극장 산업은 사실상 황폐화되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빈 디젤 사단의 분노의 질주 시리즈가 코로나에 분노한 듯 과감하게 극장 개봉을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코로나에 분노한 관객들이 이른바 분노의 N차 관람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러 번 본 관객도 많다고 하고, 어쨌든 관객들이 코로나인데도 200만 명이나 모였습니다. 한국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분노의 질주 더 얼터메이트는 글로벌 흥행에서도 이미 흥행 수익 2억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한국이 아시다시피 전 세계 최초 개봉국이었습니다. 근데 이어서 중국과 러시아와 홍콩에서도 개봉했고요. 한화로 2,500억 원 정도를 벌어들인 것으로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영화의 흥행 시장, 뭐니 해도 북미 시장이죠. 개봉일은 6월 25일인데요. 심지어 영국에서도 같은 날 개봉할 예정입니다. 오늘 문화로 읽는 경제의 주제는 분노의 질주의 흥행 질주. 과연 한국과 글로벌 영화 산업은 부활의 기지개를 켤 수 있을까입니다. 2019년 12월 코로나가 우한에서 발병했고, 2020년 3월 코로나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확산됐죠. 그리고 3월 11일 날 WHO가 뒤늦게 코로나 팬데믹을 선언하고 1년여가 지났습니다. 자, 각종 산업이 코로나로 초토화됐다는 건 우리가 체감하고 있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업종을 하나만 꼽자면 영화 그리고 극장 산업일 겁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멀티플렉스 CGV의 주가만 봐도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 여름에는 22,000원대였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52주 신고가,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가장 높았던 34,000원대를 기록한 겁니다. 거의 3배 가까이 오른 거죠. 발화점이 된 것이 바로 분노의 질주의 개봉이죠. 분노의 질주가 개봉하면서 이제 극장 산업이 되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 이상 기대가 아니라 현실적인 경험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미국만 해도 마찬가지인데요. 멀티플렉스 체인이죠. AMC의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로빈후드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로빈후드는 한번 우리도 문화로 있는 경제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판 동학 개미죠. 로빈후드 앱을 통해서 주식에 투자하는 개미 투자자들을 뜻하는데요. 이 개미 투자자들, 로빈후드가 AMC 주가의 상승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AMC 주가는요, 공매도 세력과 로빈후드 세력의 맞대결이라는 측면도 있어서 약간 과장되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 디즈니 주가 역시 최근 확실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백신 보급이 확산되고 있죠. 경제 리오프닝이라고 표현되는 경제 회복, 경제 재개가 기대되고 있죠. 디즈니 주가는요, 지난 3월엔 무려 200달러를 돌파했었습니다. 근데 황당한 사실이 하나 있죠. 자,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디즈니 주가는 100달러 안팎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경제 리오프닝 기대감 때문에 그 2배가 넘게 오르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도 감지덕지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것. 물론 비논리적입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장의 흐름이니까요. 디즈니 주가는 영화, 극장 산업의 회복을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주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즈니 매출의 절반이 컨텐츠고 다른 절반이 테마파크이기 때문인 거죠. 테마파크는 전형적인 오프라인 비즈니스입니다. 자, 여기에 앞서 얘기했듯이 줄줄이 개봉을 미뤄온 디즈니 더하기 마블 대형 블록버스터들이 개봉하면 디즈니 주가가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시장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영화 산업 전체가 제대로 부활할 것이라고 보는 거죠. 일단 분노의 질주 더 얼터메이트가 지금 얘기한 시장의 전망을 현실화시킬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한국만 해도 백신 접종에 있어서는 다소 늦은 편인데요. 그런데도 코로나 감염 리스크를 무릅쓰고 200만 명이나 극장으로 분노를 하러 간 겁니다. 일종의 보복 관람이 아닌가 싶은데요. 200만 명이나 한 공간에서 영화를 봤지만 분노의 질주 관람이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됐다는 보고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한국이 분노의 질주의 코로나 시험대가 됐던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젠 백신 선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영국의 차례입니다. 미국의 백신 접종률은 50%, 영국은 백신 접종률이 35%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영국의 보리스 존스 총리는 봉쇄 조치를 풀겠다더니 결국 봉쇄 조치는 안 풀고 자기 결혼식만 봉쇄 웨딩을 했었죠. 자, 어쨌거나 분노의 질주가 미영에서도 코로나 확산 없이 흥행 질주를 계속하게 된다면 다음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이번 여름 썸머 시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줄줄이 극장 개봉을 하게 될 겁니다. 이미 디즈니도 실험에 들어갔는데요. 엠마 스톤 주연의 크루엘라라는 영화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101마리 달마시안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실사화한 영화죠. 여러 블록버스터 대열에 합류한 거죠. 일단 현재까지는 헐리우드 대형 기대작 중에선 루카나 컨저링 3, 콰이어트 플레이스 2, 킬러 보디가드 그리고 블랙 위도우까지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여름 극장가가 지난해와 달리 굉장히 시끌벅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헐리우드는 이미 분노의 시동을 걸어버린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딱한 건 한국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진 배우가 나오는 발신제환이라는 영화가 있고요. 김서영 배우 주연의 여고괴담 6편 정도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 영화입니다. 사실은 지난해 여름에 한국 영화는 큰 쓴맛을 봤었거든요. 반도,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강철비 2를 개봉시켰다가 대참패했습니다. 자, 이번에 개봉할 만한 한국 영화는요. 영웅 그리고 모가디슈 정도가 있는데요. 사실 이건요. 이미 여러 번 개봉이 밀린 영화들인데 이런 영화들이 개봉했다가 정말로 흥행에 실패하면 더 최악이 됩니다. 개봉 대기작은 그나마 흥행 기대작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만 흥행 참패작, 개봉 후회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 영화는 여름 시장을 노릴 만한 뚜렷한 컨텐츠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영화 제작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인데요. 역시 코로나 때문이죠. 그래도 방영 일정이라는 게 있어서 촬영을 강행했던 드라마 시장과 달리 영화 시장은 개봉을 미루고 극장이 셧다운되면서 개점 휴업 상태에 빠진 게 사실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영화 산업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이유죠. 하지만 영화 산업에 대한 더 큰 우려는 따로 있습니다. 미국 주가 흐름을 보면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기업의 주가가 여전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그러니까 디즈니에서 운영하는 OTT 서비스죠. 조만간 한국에도 상륙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통신기업이죠. AT&T는 워너 HBO와 디스커버리를 합병해서 대형 OTT 플랫폼 출범을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존도 MGM을 인수해서 아마존 프라임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집콕도 끝나가는데 도대체 왜일까요? 그건 코로나가 대중들의 영상 콘텐츠 관람 패턴을 완전히 바꿔놨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관객들이 극장에서 2시간 넘게 붙잡혀 있지를 못합니다. 빨리 보기, 돌려보기, 콘텐츠의 소비 속도를 셀프로 조절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인 거죠. 극장 관람은 2시간 동안 포박당해서 특정 영화를 보기를 강요당하는 꼴이니까요. 또 이젠 영화보단 드라마 시리즈에 더 친숙합니다. 비주얼 스토리텔링 컨텐츠에서 영화가 한편의 시라면 드라마는 연재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축적 영상 언어를 쓰는 영화에 비해서 설명적이고 친절하면서도 한꺼번에 보는 빈지 원층을 유도하는 후킹이 강한 연재 소설 드라마 더 재밌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컨텐츠에 적합한 플랫폼이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같은 OTT 플랫폼인 거죠. 영화를 극장에서 보려면 분노의 질주 정도는 돼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볼거리로 관객들의 넋을 빼놓아야 하는 거죠. 결국 극장에서 머스트 씨한 영화, 봐야 하는 영화만 살아남는 겁니다. 할리우드는 이런 영화를 만드는데 이미 익숙합니다. 한국 영화는 이런 준비가 상대적으로 덜 돼 있죠. 분노의 질주 시리즈의 9번째 작품인 더 얼터메이트는 정말 하다가 자동차를 운전해서 우주까지 가는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황당한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즐거움을 줄 수 있으니까요. 지난 20년 동안 계속된 빈 디젤 패밀리의 자동차 액션을 본다는 그 의리의리한 의지까지도 작동합니다. 분노의 질주 시리즈의 또 다른 주인공이었던 폴 워커는 영화 촬영 직후에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죠. 자, 빈 디젤이 시상식에서 폴 워커를 위한 노래를 부르면서 그를 추모하는 장면, 그 하나 장면 때문에 이 영화 사랑하는 모든 팬들한테 하나의 거대한 팬덤을 형성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차를 몰고 화성까지 간다고 해도 아마 극장에 가서 영화를 기꺼이 봐줄 관객들이 계실 겁니다. 볼거리에 이어서 이런 정서적 연대까지 있는 이 정도의 영화만 극장에서 개봉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거죠. 또 다른 영화가 마블 영화도 있겠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영화 산업, 무엇을 상상하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산업의 풍경이 펼쳐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분노의 질주란 영화가 그 질주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It's been a long day
without you, my friend. And I'll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